직선의 방정식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쉽게 생각하자면 1차 함수라고 조금 내가 생각을 하자 그랬었어. 근데 직선이란 모양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건데 어떤 게 있냐. 자, 이렇게 조금 기울어진 직선이 있겠지. 근데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완전히 누워있는 직선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세워진 직선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얘들아? 그럼 봐보자. 여기 있는 녀석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이런 녀석이 기울어졌으니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몇 차 함수라는 얘기로 쓸 수 있어. 1차 함수라는 얘기로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1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자, 1차 함수 식을 표현하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 가장 쉬운 방법이 뭐지? y는 a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 1차 함수에서 이 x의 개수를 갖다 우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x의 개수를 뭐라고 읽었었죠? 중학교 2학년 때 얘를 기울기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들 나요? 안 나요? 나죠? 자, 다음 뒤에 있는 b라는 녀석을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절편? 오케이. y 절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봐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을 그리게 된다면 x축과 평행한 선이죠. 그쵸?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y는 뭐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 왜? 이 직선은 x 값들은 다 변하지만 y는 a라는 녀석으로 동일을 하기 때문에 y는 a라는 표현을 했고, 여기 세워진 직선 같은 경우는 y 값들은 자꾸 변하지만 x 값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x는 b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했었어요. 기억들 나시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들을 갖다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1차 함수 책에서도 지금 1차 함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함수에 대해서. 왜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여기 두 개의 직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 세우기가 편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얘는 봐보세요.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x값이 4래요. 그럼 노란색은 식 세우면 뭐라고 쓰면 돼요? x는 4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왜? x값들은 전부 변해요, 안 변해요? 전부 안 변하고 y값들만 변하기 때문에 이 위에, 이 노란색 위에 있는 점들이 x값은 4라고 계속 유지가 되는데 y값들이 다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직선 있으면 여기 있는 x 좌표를 그대로 읽어줘서 x는 4라고 얘기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뭐 이렇게 표현이 돼서 여기가 뭐 6이라는 그 y축을 지난다 라고 하면 얘는 식을 뭐라고 세워주면 됩니까? y는 4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여기 있는 y는 a, x는 b가 비교적 단순하니까 빨리 좀 얘기를 할게요. 빨리. y는 a, 지금 이 파란색 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파란색 선은 x축하고 평행해요, 안 해요? 평행하죠. 자, y는 어떤 숫자라고 나온 녀석은 이 녀석은 항상 x축과 평행하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x는 b다라는 녀석은 이 그래프인데 어디 축하고 평행하죠? y축과 평행하죠. 그래서 얘는 y축과 평행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에 대한 얘기는 뭐 딱히 그렇게 길게 말할 것은 없지만 여기 있는 1차 함수 형태 같은 경우는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함수식을 세우는데 중학교 때 가장 기억 많이 남는 건 이거야. 기울기랑 y절편을 알면 1차 함수의 식을 간단히 세울 수 있다 라는 게 머릿속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제일 많이 남을 텐데,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자, 기울기를 알아요.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해주고 그 1차 함수가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기울기와 한 점을 안다면 바로 1차 함수를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y에서는 이 점의 y 값을 빼주고 x는 x의 값을 빼주고 그 다음 기울기 a를 곱해 준 것과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의 내용인데 별표를 치는 이유는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요, 잠깐만. 기울기 있잖아요, 기울기. 요 기울기라는 녀석. 지금 이 기울기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정의가? 기울기의 정의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기울기를 안다라는 것은 문제에서 바로 얘기해줘서 기울기를 알 수도 있지만 점 하나 가지고는 기울기를 절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1,2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점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점 하나 가지고? 볼 수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최소 두 개의 점을 알아야 한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봐보세요. 예를 들어 직선을 하나 이렇게 대충 띡 그려놨는데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을 갖다가 0,3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여기에 있는 점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4,7이라고 해볼게요. 그림은 정말 잘못 그렸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점 하나만 있으면 x가 얼만큼 증가하고 y가 얼만큼 증가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근데 점이 두 개가 되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x는 0에서 4로 됐으니까 x의 변화량이 얼마가 됩니까? 0에서 4가 됐으니까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y값은 3에서 7이 됐으니까 얼만큼 변했어요? 4만큼 또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약분하니까 얼마? 1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1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라는 것은 점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좀 배웠었냐면 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1, y1 여기에 위에 있는 점을 x2, y2 라고들 보통 배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표현할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도 쓰지만 x2 x1분의 y2 y1이라고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건데 이제 선생님이 이런 말 좀 자주 할 거야. 오른쪽 빼기 왼쪽 또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을 자주 할 거거든. 자주 사용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여기를 왼쪽 점, 여기를 오른쪽 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님 위치로 봐봐. 내 위치로 해서 내가 이 두 점 사이에 안 들어가지긴 하는데 들어가졌을 때 얘가 내가 여기 있다고 해봐. 앞에 거 뒤에 거지. 그치? 쌤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러면 항상 계산할 때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얼마예요? x 값들만 먼저 빼보겠습니다.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얼마예요? 3 빼기 0은? 그렇지. 그 다음 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이번에 y 값들끼리 7 빼기 3 하면 얼마예요? 어때요? 결과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꼭 뒤에 거 빼기 앞에 거여야 돼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해도 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순서만 일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봐봐. 0에서 4 빼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죠. 그 다음 3에서 7을 빼줘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도 얼마 나오니까 역시 똑같이 1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기울기의 표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기울기는 두 개의 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세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두 점을 알 때도 우리가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점을, 한 점을 x1, y1, 다른 한 점을 x2, y2라고 얘기했을 때, 자, 이런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점 두 개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근데 기울기가 없네요. 근데 우린 점 두 개가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기울기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기울기 A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x2-x1 분의 y2-y1 이라고 쓸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럼 기울기를 구하셨으니까 이 두 개의 점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기준 잡읍시다. 기준 잡는다는 게 뭔 말이에요? 봐봐. 우리 방금 전에 기울기와 한 점을 알면은 1차 함수식 세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기울기 찾아냈죠? 점 하나만 필요해요. 점이 하나만. 두 개 다 필요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얘 선택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죠? 선택한 거에서 y 빼기 y 값, 다음 x 빼기 x 값이라고 써주고 x 앞에다가 기울기를 곱하자겠죠. 그럼 기울기 a를 곱해줘야 되는데 우린 a를 뭐라고 썼습니까? x2-x1 분의 y2-y1 이라고 썼죠. 그쵸? 그래서 x2-x1 분의 y2-y1이야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1차 함수식 세우는 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식을 바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도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식 같은 경우는 재미난 게 뭐냐면 여러분 x절편은 누가 0일 때죠? x절편? y가 0일 때죠. y에다 0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럼 a분의 x는 1 해가지고 양변에 a를 곱해주니까 x는 a 나오죠. 그 다음에 y절편은 x가 0이니까 x에다 0 대입해주게 되면 b분의 y는 1 되니까 y는 b 라고 나오죠. 그쵸? x절편, y절편만 알더라도 식을 간단히 세우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온 내용 중에 252페이지와 253페이지에 있는 2번, 3번까지의 내용을 한 방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떤 형태를 보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까라는 건데, 얘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자, 여러분 일단 간단히 한번 봐보겠습니다. a가 0이라고 해봐요. a가 0이라고 한다면 x가 없어지겠죠. 그럼 by는 c라고 나오니까 y는 얼마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얼마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가 0이라고 한다면 a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가지고 x는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표현이 되네요. 그 다음 a와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y는 몇 x 플러스 얼마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마치 1차 함수의 모양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떤 정의를 또 한번 내릴 수가 있냐면 얘는 절대 a하고 b가 동시에 0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동시에 0이 돼버리면은 상수만 남게 되잖아요. 요 c라는 녀석만 남게 되잖아요. 그쵸? 진짜로 c가 0이 아닌 이상은 식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쵸? 그래서 a와 b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둘 다 동시에 0이 되면 안 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일반형 이런 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았죠?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도 표현 가능하고 x축의 평행한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다음 또 20 보면은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은 얘를 봤을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딱 요 정도로만 기억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배우면서. 그쵸? 이거랑 비슷한 식 하나만 더 있으면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아 쟤는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자,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했고요. 넘어가면 이제 뭐 직선의 x절편, y절편,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의 기울기와 y절편, 그 다음에 뒤에는 255페이지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들, 이미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고 특히 255쪽에 있는 내용을 쌤이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줬으니까 바로 넘어가셔서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봅시다. 1번. 두 점 마이너스 4,2,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일단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6,8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점. 선생님이 중점은 1대1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그랬고요.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두 개 좌표 더해주고 나누기 2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는 x끼리 더하면 얼마? 두 개 더해주면 2죠? 근데 2로 나눠주니까 얼마? 1, 2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y 값들끼리 더해주면 10이죠? 나누기 2 해주면 얼마?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1,5라고 구했습니다. 한 점을 구했어요.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랍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 한 점과 기울기를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1차 함수식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 식 세울 때는 y 빼기 y값, 그 다음 x 빼기 x값 해주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쓱 곱해주시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요, 몇 콤마 몇 순서상으로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얘는 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 기울기 마이너스 3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점 하나 기울기 안에 그럼 나 식 세울 수 있어 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자, 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고 그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인 직선. 와, 얘는 일단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을 지나고 라는 표현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직선 위에 이 점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x축과 뭐라고 나왔죠? x축과 양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30이라고 나왔어요. 그쵸? 이거 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용에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게 지금 삼각비를 얘기한 겁니다. 삼각비 중에서 누구를 얘기한 거냐? 바로 탄젠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탄젠트 30.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일단 여러분 봐보세요. 이 직선이 있는데 직선이 x축하고 30도만큼 이렇게 움직였대요. 30도만큼 이렇게 딱 들어졌대요. 그쵸? x축이 있다고 한다면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렇게 지금 30도만큼 띡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30도라는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 그러면 얘는 탄젠트 30도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울어졌죠. 30도만큼. 그쵸? 얘는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아니니까 무조건 얘는 일차함수 꼴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울어진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얘는 기울어진 정도를 갖다가 각도 30도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배웠던 대로 좌표로 표현을 하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표현하는데 좀 유사한 게 나와. 탄젠트는요 여러분 정의가 어떻게 되죠? 뭐분의 뭐죠? 밑변분의 높이 아닙니까? 밑변분의 높이? 근데 그 밑변분의 높이라는 게 마치 누구처럼 들리냐면 x2-x1분의 y2-y1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긴 내가 30도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30도라고. 그럼 이 점을 갖다가 이 점에 x좌표와 y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x2, y2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봅시다.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갖다가 x2-x1이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했을 때 여기의 길이가 x2-x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수선을 내린 이쪽 부분에서의 길이를 봐보면 얘는 y2-y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의 길이가 y2-y1이야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다가 좀 선을 하나 가상에 살짝 그어놓고 봐보면 지금 여기에서 생긴 여기에 있는 큰 삼각형하고 여기로 새롭게 만들어진 작은 삼각형이 닮음 아닌가요 여러분? 닮음? 닮음 도형에서는 그럼 여기도 똑같이 30도 아니에요. 그쵸? 그럼 봐보니까 직접 구하고 나서 보니까 밑변과 높이를 얘기했네요. 그쵸?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 중에서 밑변 높이를 다 사용하는 게 누구였죠? 탄젠트. 그쵸? 그래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에서 x2-x1분의 y2-y1 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했던 뭐였어요? 두 점 있잖아. 점 두 개 알았을 때 기울기를 알았던 것과 식이 똑같이 나와버리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를 얘기한다 라고 하면은 거의 삼각비 중에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탄젠트를 물어보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여러분?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 점 하나를 말해줬고 기울기를 이렇게 힘들게 얘기해 준 거예요. 탄젠트 30도가 곧 기울기라는 얘기입니다.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걸 알았으니 그럼 이거 답으로 쓸 때 이제 어떻게 써주면 돼요? y값은 y는 y값을 빼주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빼주면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x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는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이렇게 곱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필수 2번 두 점 A, B가 있는데 A는 7, 마이너스 3 다음 B는 2, 마이너스 8 이것에 대하여 선분 A, 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얘를 몇 대 몇으로요? 자 그래 좀 정확히 표현 좀 하자. 자 선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2로 무슨 분? 내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때 내가 더하기 크로스 비호가자 그랬잖아. 그치 얘들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로 풀고 싶을 때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 더하기는 항상 외우세요. 내부는 더하기야, 외부는 빼기야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순서는 3, 2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3 더하기 2 라고 해주고 순서 그대로 여기도 그러면 3 더하기 2 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3은 누구랑 곱하고 A는 누구랑 곱하냐? 마치 비례식 풀듯 안에 있는 거는 안에 있는 거끼리 바깥에 있는 애들은 바깥에 있는 애들끼리 샥샥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좌표를 먼저 구하려 하니까 3은 B의 X좌표 2와 곱해주는 것이고 2는 A의 X좌표 7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 값은 5분의 6 플러스 14라고 나오니까 4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 똑같이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라고 써주시고 이번엔 B의 Y값인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A의 Y값인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5분의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에 있는 내분점은 4, 마이너스 6이야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분점과 5,2 얘하고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여러분 점 두 개 알죠?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울기 구할 수 있죠? 나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로 해서 기울기 먼저 정할게요. 자 그럼 기울기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모 얼마? 1. 그 다음에 분자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면 얼마? 8 나왔네요. 오케이 기울기 8. 그럼 내가 이 점 두 개 나왔을 때는 이제 점 하나 기준 잡자 그랬죠. 누구 잡을래요? 얘가 좀 더 간단할 것 같네요. 본인 취향이야 그거는. 자 그러면 y-2는 x-5라고 써주시고 기울기 8 이렇게 슉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y는 8x-40에다 하니까 마이너스 38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자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3번에서는 문제 봐보니까 두 점 A, 마이너스 1 다음에 4, B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두 점이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있을 때 여러분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우리 식생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떻게 씁니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그 식 적용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주면 X절편이 6이라 했으니까 6분의 X 더하기 Y절편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라고 식을 먼저 세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표현된 게 뭐였냐면 그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이것들이. 그쵸? 그럼 내가 뭐 한다 그랬죠? 뭐뭐 위에 뭐뭐를 지나는 이라고 나오면 뭐 하자? 대입해서 풀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x, y 자리에 그대로 누구를 a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6분의 a 플러스 2분의 1은 1이라고 나오니까 모두 다 6을 곱해 주셔서 a 플러스 3은 6이라고 나오니까 a 값 얼마? 3이라고 구하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여기 x에다가 4를 다음에 y에다가 b를 해준 것에 역시나 똑같이 다 6을 곱하겠습니다. 6 곱해주면 4 마이너스 3b는 6이라고 나와서 3b는 마이너스 2 되어오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2야 라는 걸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어요. 됐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두 개를 곱하라 했네요.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것까지. 자 다음 4번. 자 4번 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두 점 1,3, 5,7에 1,3, 5,7을 지나는 직선의 평행함. 일단은 어떤 직선이 있는데 걔는 마이너스 1,2를 지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겠죠. 왜 두 개가 절대 만나 안 만나? 평행하면 만날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나와 있는 1,3이라는 녀석과 5,7은 우리한테 누구를 구하는 힌트를 주는 거죠? 기울기를 구하라는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점 두 개로 기울기 구하는 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 빼기 1은 4 분의 7 빼기 3은 4 해서 기울기 얼마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점 알고 기울기도 알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세우라 했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했죠. 그럼 y 빼기 y값 x 빼기 x값 해주고 기울기 곱해주셔서 y는 x 플러스 3이 된다 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됐죠? 자 다음 자 5번 자 세점 3,2 1,-1 a, -2가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밑줄 자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지금 점이 3개가 나왔는데 그 점 3개가 전부 어디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 있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그럼 두 개를 아무렇게나 뽑더라도 기울기는 항상 어떻게 나온다? 같게 나오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 여기 있는 거 대충 쓰세요. 여기 3,2라고 쓰고 얘를 1,-1이라 쓰고 얘를 a,-2라고 써준다면 자 정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의대로 여러분 여기서 기울기 한번 구해볼게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또는 왼쪽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나는 이제 왼쪽 빼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걸로 해볼게요. 왜? 숫자가 양수로 나올 것 같으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분모 얼마? 2 나오죠?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니까 얼마? 3이 나옵니다. 오케이 내가 여기서 구한 거랑 그럼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한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얼마? a-1 그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얼마? 1이나요? 1인가요? 네. 1 맞나요? 자 그럼 1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대각선 곱해준 게 서로 같다 라고 하셔서 푸시면 되겠죠. 그쵸? 자 대각선 곱해준 게 서로 같다 해서 푸시면 뭐야? 실수했니? 아 여기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있구나. 여기서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에는 거기 뒤에서 앞에서 뺐네? 다시 여기를 앞에 거 빼기 뒤에 가니까 1-a 그래 여기가 이렇게 돼야겠지. 1-a라고. 자 그럼 대각선 두 개를 곱해주게 되니까 3-3a는 2라고 나와서 자 3a는 1이라고 나오니까 a값 얼마? 3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구하라는 거 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a의 값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요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 직선 4x 플러스 ay는 4a 자 4x 플러스 ay는 4a 자 근데 a가 0보다 크다 즉 양수라는 얘기를 했고요. x축, y축과 만나는 점과 여러분 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은 뭐예요 이거? x절편 y절편이잖아요. 그쵸? 자 x절편 y절편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직선과 그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 얘가 x절편이고요. 그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점 얘를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 봐볼래요? 그럼 x절편 구해야겠는데 x절편은 누가 0일 때죠? y가 0일 때죠. y절에 0을 샥 대입해 주게 되면 x절편은 얼마가 나온다? a가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a분의 4a 하니까 4라고 나온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여기다 0 대입하면 없어지잖아. 그치? 그러면 ay는 4a라고 하니까 양변 a 나눠주면 4가 나온다 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x절편 y절편을 구했고 원점 x절편 y절편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 엄청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 x축? x축의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 원점 그 세 점들을 연결해서 나오는 삼각형은 당연히 무슨 각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그치? 직각삼각형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릴 때 좀 조심하세요. 여러분 A가 양수라고 했죠. 그쵸? A 양수. 틀리지 않죠? 양수 오케이. 그럼 A는 여기 찍히겠어요? 여기 찍히겠어요? 이 X가 A라며. A가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있겠죠. 당연히 양수니까. 오케이.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 원점. 이 세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직각삼각형이 됨을 알 수 있고, 그것에서 이제 뭐를 구하겠습니까? 넓이가 얼마래요? 6이래요. 이거 넓이가 6이래요. 그럼 여러분 높이 4죠. 밑변의 길이 a죠.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가 6이다 라고 하니까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a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다음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점 A를 지나고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볼게요. 일단 여기가 7번 문제가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쌤은 그냥 그릴 때 우리가 보기 편하게 그릴게요. 알았죠? 좌표 일일이 찾아서 찍는 게 아니라 자,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A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2,4 B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1,2 C점의 좌표를 3,4라고 표현을 할게요. 문제에서 중요한 거 여기 삼각형에서 점 A를 지나고 얘를 지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BC의 중점을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나면은 삼각형이 2등분이 되겠죠. 왜? 봅시다 여러분. 여기 있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으로 가볼게요. 이 왼쪽 삼각형 밑변의 길이랑 오른쪽 삼각형 밑변의 길이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왼쪽 삼각형의 높이, 오른쪽 삼각형의 높이 어때요? 똑같죠? 2등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점 구하면 되겠네. 여기 중점 우리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중점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x좌표 2개 더해서 나누기 y좌표 2개 더해서 나누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개 더해서 나누기 하니까 1, 더해서 나눠주니까 3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3 얘들아 A하고 M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그럼 우리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죠. 점 2개를 아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얘를 뺄게요. M에서 A를 빼는 방향으로 할게요. 그럼 기울기는 1 빼기 마이너스 2 하니까 3 분의 3 빼기 4 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써지겠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고 M이라는 점을 나는 기준점으로 삼아볼게요. 그럼 식 세울 때 y 빼기 3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세울 수 있겠죠. 전개를 해주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0이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자, 8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가 좌표 평면 위에 놓여 있다 해서 여 그림에선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뭐에만 조금 뭐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되냐. 마름모라는 그 표현과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주시면 돼요. 알았죠? 왜 꼭지점의 좌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얘들아 마름모 도형이 나오잖아. 항상 한 변의 길이라든지 가운데 각이라든지 끼인 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줬어. 근데 이제 길이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여기가 참 좌표 평면 위에 표현되어 있는 거니까 꼭지점들이 몇 콤마 몇인 정도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D. 여기가 C, 여기가 D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일단 내가 좌표를 표현하자라고 했으니까 A는 몇 컴마 몇이 되겠어요? A는 몇 컴마면 1,2네요. 그 다음에 B는 몇 컴마면 3,1. C는 몇 컴마면 5,2. D는 몇 컴마면 3,3이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마름모 B, A, B, C, D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1,1이라는 녀석이 한 이쯤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까? 마이너스 1,1입니까? 마이너스 1,1이네요. 그쵸? 얘가 직선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이 마름모를 두 개로 팍 뽀개는 거, 넓이를 딱 2등분시키는 선을 그은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럼 그 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사각형을 2등분하는 점은요, 무조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됩니다. 대각선의 교점.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마름모 같은 경우는 마름모뿐만이 아니라 그 평행사변형류의 사각형들은 공통적으로 대각선들이 서로 몇 등분합니까? 서로 2등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x값 똑같으니까 y값들끼리만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2가 되겠네요. 또 길이가.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길이가 원래 2예요. 근데 대각선들은 서로를 2등분한다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2가 된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됐다. 지금 빨간색 선이 마이너스 1,1, 3,2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 두 개를 아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쓰실 수 있고 점 하나 기준 잡을까요? 얘를 기준 잡을까요? 그러면 y-1은 4분의 1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y는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다음 필수 9번. 필수 9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거 그냥 중학교 때 내용이네요. 중학교 때 내용. 그쵸? 중학교 때 내용인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으니까 봐봅시다. 세 상수 A, B, 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자, 이것이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AC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BC도 0보다 크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AC가 0보다 크다, BC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거 두 개가 뭘 뜻하는 거냐? 서로 부호가 같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A가 양수면 당연 C도 양수란 소리. 그럼 여기서 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B도 뭐란 소리? 양수란 소리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봅시다. 얘를 여러분들이 1차 함수처럼 y는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y는. 자, y는이라고 바꾸기 위해서 첫 번째 by만 남겨놓고 ax 그 다음에 c를 다 우변으로 넘겨주게 되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y는 b를 다 나눠주게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그럼 볼게요. 얘가 A, B가 부호가 같고 B, C가 부호가 같게 되면 이 전체에는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는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전체는 얘도 역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양변에 B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양변에 B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냥 알던 대로 그대로 할게요. 둘 다 마이너스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이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셨을 때 뭐가 좀 편하냐? y절편이 음수라 했으니까 y절편 분명히 여기 있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잖아요.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 위를 향합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합니까? 오른쪽 아래를 향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 그려주면 이렇게 지나게 되니까 몇 사분면 몇 사분면 몇 사분면 2, 3, 4분면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2번. 자, 2번은 지금 어떻게 나왔냐? AB가 0보다 작고 BC는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지금 A랑 B의 부호가 서로 어쩐다? A, B의 부호는 서로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BC의 부호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C도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봅시다. B분의 A만 생각했을 때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까지가 음수예요.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뭘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다시 B 음수야, A 양수야. 내가 설정한 걸로. 그럼 음수분의 양수하니까 A 마이너스 없다고 했을 때 음수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 마이너스를 탁 곱했으니까 뭐야? 최종적으로 양수가 되겠죠. 기울기는. 그쵸? 자, 다음 B분의 C래요. 근데 B분의 C는 BC가 둘 다 같은 부호니까 B분의 C만 생각했을 때는 양수가 되겠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음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뭐냐?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y절편 음수라 했으니까 이쪽이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라 했으니까 오른쪽 위를 향해요? 오른쪽 아래를 향해요? 오른쪽 위를 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1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 라는 걸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자, 3번은 AC가 0보다 크고 B는 0이래요. B는 0? 잠깐만. B가 0이라고? B가 0이라 했을 때 여기로 접근하지 마세요. 알았죠? 얘로 접근하세요. 그럼 B가 0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AX 플러스 C는 0이라고 되겠죠. 그럼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봐보실래요? A 곱하기 C가 양수래요. A 곱하기 C가 양수래요. 그럼 A, C는 부호가 서로 어쩐다라는 겁니까? 같다. 그럼 부호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것 자체만 봤을 땐 양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뭐다?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건 그래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지냐? X절편, Y절편 그렸을 때 X가 음수, 여기를 이렇게 쫙 지나는 직선이구나. 그럼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지나요?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